자, 환지 보겠습니다. 환지는 시험에서 두 개가 나오면 두 개도 많이 내는데 환지 계획에서 하나, 환지 처분에서 하나. 한 개를 내면 두 개를 섞어서 많이 내더라고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거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냅니다. 개발법에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내는 데가 요 환지 파트입니다. 환지 파트. 나머지는 뭐 수용도 100%는 아니거든요.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있어요. 90% 정도인데 환지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볼까요? 자, 첫 번째 환지 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 인가를 한다. 환지 계획 인가는 아까 우리 첫 시간 환지 파트 하면서도 했죠. 누가 인가입니까? 시, 군, 구. 그죠? 볼까요? 자, 환지 정리 좀 하고 볼게요. 환지 계획 안에는요, 들어오는 게 환지 설계. 설계할 때 뭐가 원칙입니까?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죠. 환지되기 전과 후에 뭘 비교하는 거? 가격 비교입니다. 가격을 비교해야 되니까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언제 날짜 기준으로 가격이 다르는 게 있는데, 언제 날짜 기준합니까?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하고 변경할 수 없다. 단, 실시계에서 평가 요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들어오는 게 두 번째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새 거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여기 조심하실 거는 권리가 어디에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권리는 어디에 들어옵니까? 청산되는 헌거, 종전 것에 권리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어디가 더 똑같냐면 관리처분계가 더 똑같은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치한 종 건물의 명세하고 주택으로 입치한 자게 되면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 환지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설계, 두 번째는 설계, 두 번째는 새거, 세 번째는 헌거, 네 번째는 비용, 다섯 번째 입치한지 이래 됩니다.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기준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기준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국토교통부 령이 시행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출제를 한 번씩 합니다. 자, 좀 전에 했죠. 환지 설계는 뭐를 원칙한다? 평가시 원칙이죠. 근데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변화, 즉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는 면적식을 가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구역에는 같은 방식을 정해야 되고 입치 환지에서는 반드시 입치 환지는 이제 아파트 주는 거죠, 그죠? 면적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슨 식으로 해야 된다? 평가식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바꿀 때는 원래 방식 기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의 방식과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인이 소유한 둘 이상의 환지전 토지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갑이 소유한 두 개 이상의 환지가 되기 전에 둘 이상의 토지나 건물이 있더라. 즉 갑이 1번지하고 5번지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개를 모아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결합환지를 부르죠. 반면에 반대도 되죠. 결합환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한 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5,000제곱미터. 근데 이걸 2,500 주려고 하니까 토지가 너무 면적이 큰 거지.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의 환지전 토지에 대해서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모아서 주면 결합환지, 나누어 주면 분할환지. 그 다음에 분할환지를 하게 되면 각각의 권리 면적, 분할로 쪼개서 줄 수는 있거든요. 쪼개서 주는데 과소 토지 규모 이상으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과소 토지 규모 이하로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면적은 과소 토지 규모 이상으로 줘야 되고 대지 사용권 아파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지 지분을 줄 때는 분할해서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환지 설계 때 적용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좀 전에 했죠.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죠? 실시계획에서 평가 요인이 바뀌면 변경 인가를 받아서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정환지, 감환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됐습니다.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지 한 번 더 체크할게요. 동의에 따르는 환지 부정지, 소유자 혼자만 동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의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됩니까?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는 좀 전에 문제 풀었죠?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구 인가합니까? 시군구. 그 다음에 환지객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무슨 인가를 받아요? 변경 인가를 받는데 그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경미한 건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종전 토지가 합쳐지거나 나누어짐에 따라서 명세가 바뀔 때.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동의했어요. 동의함에 따라서 환지객을 변경을 합니다. 괜찮죠? 근데 지급만 바꿔야 돼? 다른 사람 것도 바꿔야 돼? 지급만 바꿔야 돼요. 다만 다른 토지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객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을 한다. 단서를 잘 봐야 된다. 단서.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지적 청량 결과, 이거는 뭐지? 뭐 어디 가더라도 차고, 오기, 누락, 청량 결과 반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뭐 하더라? 청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경미한 거로 봐서 변경인가를 안 받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평가는 뭐,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해라. 토지평가에 비해 심의가 먼저입니까? 감정평가가 먼저입니까? 감정평가가 먼저죠. 토지부담률, 토지부담률. 올해 찍히는 문제입니다. 왜? 작년에 찍어서 안 나왔거든요. 어제가 찍는다. 비 올 때까지. 자, 봅시다. 기후제는 비 올 때까지 지내는 겁니다. 자, 토지 평균 부담률은 몇 프로 넘지 마라? 50.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60을 넘어도 되죠?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 동의하면 60을 넘을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전체 면적에서 분자, 분모에 빠지는 게, 빼는 게 똑같습니다. 원래부터 소유자가,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토지를 분자, 분모에 공통적으로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하고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너비가 몇 메다 이상이면 25m입니다. 25m. 25m. 이상이면 부지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소유자죠. 비용 누가 내야 돼요? 소유자이. 해석을 잘해야 돼. 비용도 누가 내야 되는데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지자체가 뭐 할 수 있다? 보조할 수가 있다. 자, 반대 해석하면 25m가 아니고 24m 이하짜리 도로가 있으면 부지는 누가 내고 소유자가, 비용도 소유자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보조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한지는 아파트 주는 겁니다. 몇 개 주는 게 원칙이에요? 1개. 가진 것만큼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시는 거라서 체크하시고. 자, 예정지는 보자마자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사용 수익. 예정지란 말을 갖다 사용 수익으로 바꾸면 됩니다. 고로 예정지로 지정된 자, 사용 수익이 지정된 자는, 그죠? 예정지를 말할 수 있다. 사용 수익 할 수 있죠. 종전 소유자는 사용 수익 할 수가 없다. 종전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말 뿐이다. 처분할 뿐이다. 그리고 사용 수익의 권능을 주기 때문에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권리를 같이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임차권자가 따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좁다 이러죠. 와, 좁다. 좁았어, 맞아. 좁았어. 깎아도, 좁으니까 깎아도, 좁았어. 못 쓰겠다. 좁아서 못 쓰겠다. 계약 해졌죠? 그죠?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손실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소유자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가 돈 없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시행자에게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권리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비지 목적으로 예정지를 지정하면, 사용수익은 당연하고, 뭐 더 줄 수 있다? 처분. 이 처분을 했죠? 매매했습니다.
처분을 했거든요. 채비지 목적의 예정지를 처분을 했거든요. 갑에게. 그럼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언제 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잘하네. 그 다음에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며칠 안에 해야 되냐면 60일 안에 합니다. 환지처분을. 그리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가 되는데 3번이 별표죠. 3번 알고 있어도 별표입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뭐에 전속하면 토지에 전속한다라고 네모를 딱 쳐놨거든요. 뭐에 전속하면요.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 있으면 환지가 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권도 여러분들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에 편익이냐면 요역지 소유자의 편익이 아니고 요역지 편익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전속에 있습니까? 토지에 전속에 있죠. 1번지에 전속된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래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 즉 안 따라간다.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더라. 즉 도로가 빵빵 뚫려있더라. 그럼 지역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그죠? 소멸을 언제 합니까? 공고일 다음날 소멸합니까? 공고일이 끝날 때 합니까? 끝날 때 적어놨잖아. 몇 시에? 24시에 소멸한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24시 뭐 끝날 때 이런 거, 다음날 뭐 이런 말들이. 그죠? 와 좁다 이런 말들이. 아니, 수업을 들었기 대화가 되는 거지, 그게. 다른 사람들은 대화 안 돼요. 뭔 이야기 하고 있는 이랍니다, 지금. 그죠? 우리끼리만 대화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치한지 할 때도 아파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언제? 공고일 다음날 건물의 일부하고 지분을 취득합니다. 채비지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사업 시행자죠. 이건 당연한 건데 비용에 충당하기 때문에 비용을 시행자가 내기 때문에 보류지를 조심해야 돼요. 보류지를 누가 가져갑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시행자 아닙니다. 보류지는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환지 계획에서 별도로 정해줍니다.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환지 예정지에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공고일 다음날이 아니고 그 매입한 자가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좀 전에 했죠. 청산금은 언제 결정합니까? 결정은 처분할 때. 확정은 언제? 다음날. 결정 확다. 결정은 언제 한다고요? 처분할 때 하죠. 미리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환지 부지정 토지가 있으면 그 나중에 준공검사 20년 있다가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준다 그러면 풀납니다. 그래서 미리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결정하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미리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교부할 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은 다음 날이고. 그 다음에 3번에 환지 처분 공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면 되고, 환지 부지정 토지는 처분 전에도 미리 줄 수 있고 미리 줄 때 결정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죠. 강제징수를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죠. 안 받아가면 공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시험에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위탁 수수료는 몇 프로? 4%. 그죠? 그리고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그 다음에 등기는 누가 신청합니까? 사업시행자.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공고 며칠? 14일. 이게 정비법에 가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언제 한다고요? 14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 없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등기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른 등기 원인을 정리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비사업에서는 다른 등기 전면금지입니다. 전면금지.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차이점이 정비법에 따른 등기하고 관리처분계에 따른 등기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 풀리죠. 자, 볼까요? 12번입니다. 환지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환지 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받아요? 시군구. 필지별 권리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환지 명세가 아니고 무슨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입니다. 권리가 나오면 항상 헌거입니다. 헌거.
아는 건데 실수할 수 있는 지문이요. 2번 지문이.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며 환지 설계할 때 적용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객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객 변경인가 받아서 변경할 수가 없다. 원칙 변경 안 됩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을 초과할 수 없다. 4번에 맞죠? 환지객 구역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60 초과하려고 그러면 과반수 동의가 아닌데요. 그렇죠. 5번 토지 건물이 입지한지를 신청한 자의 종전 소유 토지 건물의 권리가액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물 아파트 최소 공급가를 비교하는데 몇 프로 비교하냐면 70%죠. 제가 예를 든 게 3억에 2억 이렇게 예를 들었을 겁니다. 37, 21. 그래서 그한테는 안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면서 몇 프로 이하면 70%. 맞네. 규약정관 시행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이 맞네. 답 5번.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까요? 면적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따른 사업을 할 때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20만이죠. 빼기. 원래부터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얼마입니까? 2만.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로 무상 계속되는 토지도 얼마네? 2만. 그래서 4만을 빼면 되네요. 뭐로 나눠야 되네? 보류지로 나눠야 되지. 보류지 아닙니까? 보류지. 보류지가 언제 얼마입니까? 10만이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함정을 내가 여기서 하나 팠거든. 뭘 팠냐면 채비지를 뺀 보류지가 10만이거든. 그러면 채비지도 뭐야? 보류지죠.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12만이 돼야 돼요, 이게. 여기서 함정을 팠거든. 자식이 진짜 짜증나게. 해서 얼마를 빼야 된다? 4만. 그래서 16분의 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50%.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 합니다. 야.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얼마에서 빼야 돼요? 10만에서 빼야 됩니다. 문제 됩니까? 그냥 보류지라면 당연히 요 10만에는 뭐가 포함된 거다? 채비지가 포함된 겁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기출 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제가. 기출 문제에서는 여기 12만원으로 나오고 여기 2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문제를 약간 변형했습니다. 왜? 그죠? 틀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틀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제가 틀리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다. 추워도 그런 생각은 없다. 자극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 풀이를 하면서 목적은 백선도 마찬가지고 자극입니다.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받는 실력에서 하루에 한 개씩만 공법 수업할 때마다 한 개씩만 더 맞추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계산하고 있죠? 내가 지금 몇 개 맞추니까 몇 점 넣을 거야. 14번. 한 개씩만 더 맞추면 돼요. 지금 실력에서 한 개씩만 더 맞추면 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수업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실력이 지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라고 그죠? 자, 이렇게 말 안 해도 알고 있다. 자, 봅시다. 아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냥 맞다 이러면 넘어가면 될 텐데 또. 자, 14번 봅시다. 14번.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나도 가서 실강의 한번 듣고 싶다. 저하고 한번 앉아서 이야기 한번 하고 싶다. 상담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데. 자, 14번 봅니다. 14번.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한다. 진짜 합격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해라. 걱정은 좀 해야 된다. 걱정은 조금 해야 됩니다. 걱정은 조금 해야 되는데 합격합니다. 자, 환지 처분과 그 청산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포인트, 뭐의 전속의 전속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마음된다, 존속한다. 자, 우리가 수업할 때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지역권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죠?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답니다. 그러면 다음날 소멸합니까? 소멸은 24시 해야 됩니까? 24시 공고일이 말 때, 종료할 때. 환지를 정하지 않는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미리 청산금을 줄 수는 안 됩니까? 미리 청산금을 줘야 됩니까? 줄 수 있다.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예정지 지정으로 예정지라고 나는 예정지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인데 예정지랍니다. 그럴 때는 공고일 다음 날에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다음 날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언제 등기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을 하고 그죠? 확정은 언제 된다? 공고일에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확정을 하죠. 틀렸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옳죠. 1번 한 개 옳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유력합니다, 올해. 느낌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은 제가 수업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유력하다라고.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도가 발행합니다. 누구 승인받아요? 행안부. 원금의 소멸, 만기는 5년에서 10년. 소멸시효가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으로 뜨는 게 있는데요.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국계법에서 우리가 개발허가에서 토지 형질 빙계할 때 허가 받잖아요. 그죠? 형질 빙계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에 있는데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하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공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도급계약이 체결이니까 수급인이 됐죠.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때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지 공공하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만기 상한기간은 최장 10년 조례로 정하죠. 소멸시효는 원금, 이자 모두가 아니고 원금은 5년, 이자 2년. 수용 방식으로 나왔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주택공사하고 공공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포인트는 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채권은 지정권자 승인이 아닌데 시도가 발행하니까 누구 승인? 행안부. 답 4번이죠. 채권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초과해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번이 옳아요? X가 없는 것이 옳겠지. 3번이지. 됐습니다. 정비법 들어갑니다. 자, 정비사업은 두 개가 꼭 냅니다. 2개. 만약에 제가 수업할 때도 몇 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반기에. 정비법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포기하려고 그러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포기해도 되는데, 포기하더라도 2개는 꼭 보셔야 돼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방식과 사업시행자. 그게 안 돼 있으면 나머지가 다 흔들리거든요. 이거 기본입니다. 특히 사업시행 방식에 있어가지고 오래 바뀌었죠. 재건축. 그죠? 재건축 사업시행 방식에 있어가지고 작년까지 올 초만 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과 오피스텔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뭐로 바뀌었어요? 건물. 오피스텔을 뭐로 봤다? 주택 외의 건물로 바뀌었어요. 이게 주택 외의 건물로 공급한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시행 방식, 사업시행자를 체킹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조합입니다. 조합은 2문제를 냅니다. 2문제. 10년 중에서 7번이 2문제고 3번이 1문제예요. 주택법, 정비법 조합은 2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하나 또는 2개.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도 절반은 맞춘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기본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꾸 왜 이래?
사업의 분류,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그죠? 개선, 재개발, 재건축, 분류부터 해볼게요. 분류. 자, 봅시다. 개선은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극히 열악합니다. 노불량 건물이 재개발은 열악, 밀집.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 밀집. 그리고 개선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과 노후불량 건물 정도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확충해줘요. 누가요? 확충을 누가 합니까? 어디 갔노? 사업 시행자. 누가 확충한다고요? 공공. 그리고 주관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대요. 누가요? 보전 정비 개량은 누가 한다? 스스로. 그래서 셀프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물이 밀집되어 있고 어디에 사는 겁니까?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하죠.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하니까 관리 처분에 따라서 주는 게 뭘 줘야 된다? 건물을 줘야 됩니다. 주택에 한정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재건축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됐죠. 그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줍니까? 건물을 줍니다. 건물.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거죠. 토지등 소유자 개념. 토지등 소유자. 자, 재개발하고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누굽니까? 각.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누군데요? 둘 다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가 수식하는 게 뭘 수식해요? 앞에 있는 건물을 수식하죠. 건물 및 앤드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둘 다를 가져야 돼요. 둘 다. 토지나 건물을 둘 다 가져야지 토지등 소유자가 되죠. 그 다음에 방식은 뭐, 에이, 다 아는 건데, 뭐. 됐어.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보시면, 개선사업은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공공.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달동네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금 여력이 없어서 사업 못합니다. 두 번째,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인데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한다고 했거든요. 누가? 공공. 그래서 공공이에요. 그래서 공공이 하는데 공공 너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정당성, 토지등 소유자 얼마? 3분의 1,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스스로 방식으로 할 때는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완화시켜 놓고 있죠. 얼마 동의를 받으면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세입자 과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얼마 이하? 2분의 1 이하. 두 번째,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일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고 사업 시행 방식이 무슨 방식에서는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방식이죠. 또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이죠. 무슨 환지이기 때문에? 입체 환지이기 때문에. 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되는 관리 처분 계획 내용 안에 세입자 보호대책을 두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축되어 있으면 그때는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는 체크할 거는요.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 원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건데 누가 가능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제일 중요하죠.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뭐 재건축도 뭐 똑같고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정비법 용어적인 문제를 쉽게 낼 때 요걸 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용어정의에서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과 사업시행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개선사업, 달동네, 저소득, 집단, 정비기반설, 에이구, 극히인데. 과도하게, 밀집, 개선, 맞네. 뒤에는 맞네, 앞에 틀렸네.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 각각각,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된 건물로서 준공되고 나서 30년 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은 노후불량 건물이다. 노후불량 건물이 되려고 그러면요, 재건축 연한수가 30년 이상이 아니고 몇 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30년 이상이면요, 300년도 돼요. 응? 하지 말고 말만 하면 응? 30년 이상이면 300년도 되잖아. 그러니까 상한을 줘야지. 하한과 상한을. 그래서 몇 년 이상? 20년 이상. 몇 년 이하? 30년 이하 이렇게 되겠죠. 4번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보는 순간에 재개발이네.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죠. 공원이 공동이용시설입니까? 정비기반시설이죠. 공용주상이 공동이용시설입니까? 정비기반시설이죠. 그래서 답은 4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보기 전에 5번을 보실래요? 5번을 좀 먼저 보실래요? 5번. 정비법상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시행 방식에서 공통 적용되는 방식.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뭐야? 수용은 뭐야? 개선만 있죠. 환지는 뭐가 돼요? 개선하고 재개발이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준답니다. 근데 뭘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관리처분계획이 되는 거죠. 뭐야? 개선, 또 재개발, 또 그렇지, 재건축 이렇게 됩니다. 물어보기는 뭘 물어봤어요? 개선과 재개발에서 공통. 그러니까 개선, 재개발 둘 다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이지. 그죠? 개선, 재개발, 그죠?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리을입니다. 5번이네. 시공자 선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보고 갑시다. 자, 한번 보실래요? 정비사업에서는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크게 나누면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개발법도 그렇고 어디를 가더라도 주택법도 그렇고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공공과 민간으로. 정비사업에서는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에 누구밖에 안 나오냐면요. 시장군수 등하고 지정받은 누가 있더라? 주공이 있습니다. 민간에는 누구밖에 안 나오냐면 혹시 다른 부분에 사업 시행자 있으면 이의 제기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밖에 없죠. 이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근데 정비사업은요,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그러면 개선 사업에서는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더라? 민간이 지고 있죠. 그 야들이 사업 시행자인데 야들이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냐면요. 야들은 사업 시행자로 돼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안 됐는데 시공자 선정할 수는 없어요. 됐으면 이해됩니까? 조합은 만들어져야 돼요. 조합이 탄생해야 돼. 그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야는 태생적인 사업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누구를 시공자로 선정하냐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주체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요, 공공이 시공자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선정하는데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아파트인데 레미안을 좀 해도 라고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선정해야 됩니다. 조합은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총회에서 자자자, 대의원에서 못 합니다. 자자자, 시공자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합원이 몇 명이 하더라? 100명 이하로 작아요. 그러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게 뭐를 만드냐면요. 규약을 만들거든요. 뭘 만든다고요? 규약. 야는 뭘 만드냐면 정관. 야는 뭘 만드냐면 시행 규정. 그래서 야들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시공자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는 철거 공사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시공자 파트에서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시장군수는 보다시피 모든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맞죠?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모든 사업이 되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도 시장군수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되죠.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달동네죠.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 잘못됐는데 이거. 세입자 얼마 과반수,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가 원칙입니다. 셀프만 과반수예요. 틀렸죠?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이죠. 재개발만 그렇죠. 맞네? 시장군수는 조합이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정일, 재개발, 직접 할 수 있죠. 맞죠? 이게 병수입니다. 병수의. 천병순 2년, 3년 칫소에서 2년이 이겁니다. 예정부터 2년. 단, 뭐는 안 된다? 재건축은 아니다. 재건축은 아니다. 작년에 그게 나왔죠, 시험에서. 병수의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천병순 사업 시행 인가 2년, 3년 취소 면적 2분의 1. 시험에서 안경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문에 섞여서 나와가지고 병수인이 나왔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수험생들이. 병수인이라고 하니까, 아, 맞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약에 틀리면요, 문제를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은 틀려도 돼요. 근데 아는데 실수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반복. 보고 또 보고, 이자 묻고, 보고 또 보고, 주특기 살리고, 보고 또 보고, 주특기 살리고, 보고 또 보고, 주특기 살리고. 주특기가 뭡니까? 잊어먹는 거. 보고 또 보고, 주특기 살리고. 계속. 새로운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새로운 거 보면 안 돼요. 보고 또 보고 주특기 살리고 보고 또 보고 주특기 살리고
근데 주특기 살리고 보고 또 보면 안 돼요. 보고 또 본 다음에 주특기 살려야 돼. 예, 주특기를 먼저 살리고 보면 그때는 시간 갭이 너무 커가지고 그죠? 봐도 모릅니다. 5번에 시장군수가 사업 시행자일 때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행자를 선정한다. 맞습니까? 응? 아니 왜 그래? 금방 했다 아이가. 시장군수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시행자 선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야 안 되나? 무슨 방식? 경쟁 입찰. 이 경우 주민대표회는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때 추천받은 자를 시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했잖아. 다 맞네.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은 2번이네.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고 얼마? 3분의 2가 돼야 되실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크게 맨 앞에 용어 정의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이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파트에서 한 덩어리가 있고 크게 뭉치가 네 뭉치가 있습니다. 네 뭉치가 있는데 나머지 그 중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험에 잘 안 내거든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접근하는 순간에 정비법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복잡해지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도 일부러 뺐어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파트가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입니다. 2차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정리가 돼 있다 그러면, 봐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파트. 특히 5번에 개정된 게 하나 있죠, 그죠? 뭐가 개정됐냐면, 재건축 진단. 좀 느낌이 싸합니다. 재건축 진단은 조금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정비기본계획부터. 자, 정비기본계획 만들기 전에 나오는 게 정비기본 방침이 나오네요. 누가 만듭니까, 이거는? 국장이 만든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방침입니다. 방침. 계획이 아니고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자, 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은 터-꽝-시장이 만듭니다. 터-꽝-시장. 군수는 안 만듭니다.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시장을 두 개로 나누는데요. 대도시 시장은 의무입니다. 도한테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근데 대도시 아닌 시장일 때는 도지사가 인정을 하면 만드는데 이때는 도한테 뭐 받는다? 승인을 받습니다. 하나 체크할 거는요. 정비기본계획이죠.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을 만들었죠. 그럴 때는 대도시 시장도 도한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한다. 정비기본계획. 대도시도 도한테 뭐 받는다? 승인을 받죠. 그 다음에 절차는 주민들에게 공람시켜줍니다. 며칠입니까? 14일. 의회한테 60일. 협의심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의회한테 의견을 물으면 의회는 얼마나 의견을 주게 됐어요? 30일. 그래서 정비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차이점이 두 개거든요.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대도시장은 도한테 승인을 안 받는데 리모델링은 승인을 받더라. 의회한테 의견 물어보면 정비기본계획은 60일인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며칠이더라? 30일. 두 개.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쭉 나오는데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단. 뭐가 설정되면? 생활권이 설정되면 두 개. 예, 단. 두 개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면요. 터-꽝시장 군수가 만들어가지고 특광시장 군수가 만들었으면 지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요 구청장에는 누구를 포함하냐면 광역시 군수를 포함하죠. 부산시 기장군, 인천시 강화군, 그죠? 광역시 군수를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었죠. 그러면 특광한테 신청해가지고 특광인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설명회 거치고 주민 공람하는데 기본 계획은 14일인데 정비 계획은 며칠? 30일. 의견은 똑같아요. 60일이고. 그 다음에 요청하고 뭐 제안하는 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있어가지고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아까도 봤죠.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지가 직접 많은데 지정을 하죠. 근데 구청장이 했으면 직접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광한테 뭐 한다? 신청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안에 정비계획을 포함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지역주택조합 가지고 언론에서 특별 프로를 갖다가 제가 2번이나 봤습니다. 2번이나. 며칠 전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KBS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이래가지고 1시간 동안 방영을 하더라고요. 출제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지금.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주택법 할 때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를 모집하면 안 돼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 혼란을 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서는 뭐 다 아시는 거라서 되는데 하나만 체크할게요. 개발행위에서는요, 건물의 건축이나 가설 건물을 포함하고 대수성과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이 되는 게 맞는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성과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이죠.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성은 허가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허용사항, 기득권 보호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죠? 지정이 되고 나면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거 기억납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정을 해줬는데 사업을 안 하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죠. 개발계획 몇 년? 실시계획 몇 년?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억납니까? 예. 마찬가지로 정비구역도 풀업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니까 정비구역이 뭐 된 날로부터? 지정이 된 날로부터. 정비구역 지정된 날로부터. 지정된 날. 지정. 추진이 몇 년? 추진이 노무조 몇 년? 2년. 조합 노무조 몇 년? 3년. 해제된 것으로 본다. 추진이 몇 년? 2년. 조합 3년.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요, 3년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죠. 그럴 때는 요거는 예정구역을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3년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이것도 한번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크게 한번 다루던데 이게 지금 일몰 때문에 몇 군데가 난리가 났는데 해제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2년 동안 추진회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제해야 됩니다. 근데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됐기 때문에 연장해서 괜찮다니까요. 연장. 몇 년 동안 연장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몇 프로 동의하면? 30%. 그럼 연장해줘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연장에 대한 횟수나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연장이 됐는데 얼마 전에 법제처에서요. 유권 해석을 했는데 이 연장은 무기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한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이걸 기사로 띄었더라고요. 띄었는데 몇 군데 단지가 지금 일몰이라는 것은 해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빨리 사업을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지금 뭐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뭐 이래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어쩐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이슈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비법은 굉장히 그 시대 변화, 그 시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법입니다. 주택법과 정비법은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체킹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번에 연장인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답니다. 뭔데? 그러니까 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30%가 동의하면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요청하면. 스스로 방식으로 하더라.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얼마가 동의하더라? 과반수. 그러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전체에서의 과반수가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할 때는요, 정비계획처럼, 정비기본계획은 공란기간이 14일이었죠. 정비계획은 며칠 했어요? 30일. 정비계획처럼 30일 공람시켜줍니다. 30일. 그리고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주고 해제를 하면 됩니다. 해제 효과, 이걸 잘 봐야 되지, 해제 효과.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할 때. 여러분,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해제가 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사업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년 동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죠? 그럼 정비구역을 뭐라고 했어요?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그럼 해제가 됐어. 그럼 추진위원회는요?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뭐해라? 고시하여야 하는데 야가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답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체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노후불량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스스로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성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국장한테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효과 해제가 되면 변경된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은 지정 이전 상태로 뭐 된다? 환원. 다만 스스로 방식에서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겁니다.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진단을 한번 볼까요? 5번의 개정의 핵심은요. 옛날에는 재건축 진단, 즉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면 뭐를 못했냐면요. 정비계획을 못 만들었어요. 정비계획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전진단, 재건축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재건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요. 언제까지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면 되냐면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을 옛날에는 재건축 진단 통과가 안 되죠. 그죠? 옛날이 아닙니다. 올 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되면 추진이나 조합 만들 수도 없어요. 정비구 지정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지정도 해주고 조합도 만들고 주의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해라는 얘기입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개정의 핵심. 요거 마시면 돼요. 요거 알면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00일동 100일로 혼자서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청할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 10분의 1. 정당성은 10분의 1입니다. 요청이 들어왔죠? 30일 안에 할까 말까를 알려준대요. 30일. 그리고 뭘 대상으로 하냐면 단지 안에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지 안에 건물. 옛날에는 주택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바꿨어요. 이거는 단지 안에 건물.
이걸 바뀌었다는 게 주택에서 건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은 상가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진단을 안 하고도 재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네. 전체지배로.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네. 기둥이 3개 빠졌네. 노후불량 건물에 관한 수를 충족했어요. 3분의 1을. 나머지 3분의 1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 철거 운명에 처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하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현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진단을 하는 기관인데 공적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사적 기관으로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비용은 시장군수가 내는 게 원칙이고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하고 똑같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자, 효과. 재건축 진단을 했거든요. 했으면 1, 2, 3, 4, 5등급이 나옵니다. 1, 2, 3, 4, 5등급이 나오는데 5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5등급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 결과만 가지고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여건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돼요. 종합검토입니다. 종합검토. 그 다음에 순서는 보시면요. 시장군수가 재건축 한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통지를 해줘야 되냐면 시도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시도는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공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처음에 했던 재건축 진단이 적절했는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시도한테 통보되면 시도는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는 그죠? 재건축 진단 시장군수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를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취소할 수 있다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시도가 이런 통제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안 하죠. 그럼 국장이 야, 그 자료 제출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국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 국장이 시도에게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요. 재건축 진단을 언제까지 신청하면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출제를 한다 그러면 답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봐라. 시도는 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몇 년 단위로? 10년. 타당성? 맞습니까? 그렇지. 오랜만에 아는 관계 나와가지고 엄청 시끄럽네.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광시장. 이걸 찾아냈다 대단한 겁니다.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특광시장인데 도지사가 놓으면 안 된다. 틀렸다. 답이 아니네. 그런데, 옳은 걸 찾아라는 이야기네.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과 그 면적이 포함됩니다. 정비구역이 음아파트, 면적 13만 2,321. 이 기본계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정비계획에 들어오는 겁니다. 3번. 정비기본계획에서 남내 생활권 설정, 생활권역별 기반시설의 계획, 수급계획이 있으면 계략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네가 범위이다. 3번이다. 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주민공란기한이 며칠? 그렇죠. 30일 아니죠. 14일이죠. 정비기본계획에 기준 나왔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다 들렸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습니다. 추진회 몇 년? 2년. 뭐 된 날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추진회 몇 년? 2년. 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더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니까 몇 년? 3년. 해제하여야 한다. 30% 동의로 기간 도래 전에 연장을 요청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해서 해제를 아니할 수도 있다. 해제가 되면 4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국장행님한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조합 설립의 존속에 영향을 안 주면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은 5분. 접수니까 취소돼 버리죠. 그 다음 4번 볼까요? 재건축 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봐라. 재건축 진단은 단지 안의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 토지등 소유자가 재건축 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 재건축이라서 그래요. 토지등 소유자 얼마? 10분의 1 맞네. 시장군수는 예정구역별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 재건축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까지. 시도는 재건축 진단 신청이 있으면 20일 안에 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데 이 통보는 시도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죠? 줄여가지고 시장군수 등은이랍니다. 20일이 아니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통보해 줍니다.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요청이 들어오죠. 그럼 30일. 필요하면 재건축 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를 시도가 의뢰할 때는요. 사적 기관은 의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적정성 검토 의뢰는요. 한 번 한 걸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적 기관은 못 믿겠다. 공적 기관한테만 가자. 다 틀립니다. 답은 2번이다. 늦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좀 쉴까요?